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히말라야 나라 네팔에서 젊은 세대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불만을 넘어서 변화를 요구하며 정부를 흔들고 있었죠. 오늘은 네팔에서 벌어진 이른바 젠지 시위를 살펴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젊은 세대의 특징, 그리고 한국 젠지와의 공통점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젠지는 제너레이션 Z, 즉 Z세대를 말하는데요. 1995년 이후 출생한 20대, 30대 초반을 말한다고 합니다. 저도 기사들을 보고 알았는데요. 우리는 MZ세대라는 말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 MZ세대에서 밀레니얼 세대와 젠지 Z세대가 또 다른 특징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 젠지 세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젠지 세대의 특징을 네팔에서 일어난 젠지 시위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9월 네팔 정부는 SNS 플랫폼 26곳을 차단을 했다고 해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디스코드까지 젊은 세대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매일 일어나서 사용하던 그들이 살아가는 공간이 막힌 거예요. 그래, 정부는 국내 규제 준수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네팔의 젠지에게 SNS는 단순한 놀이터나 정보를 찾는 곳이 아니고 삶의 일부이자 목소리를 내는 광장이고 아, 글로벌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장소였던 거죠. 그래서 분노한 젊은 세대가 거리로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SNS를 돌려달라라는 요구였지만 그 SNS에서 늘 보아왔던 네팔 부자들, 자녀들의 인스타에 올라온 명품을 휘감고 있는 모습, 과소비 그런 등의 부패를 보고 늘 분노에 차 있었던 거죠. 그 분노가 폭발했다고 볼 수 있고요. 곧 부패 척결과 투명한 정치를 외치면서 전국적 시위로 확산이 됐다고 합니다. 충돌은 격렬했고 경찰은 실탄을 쏘기도 했고 수십 명이 목숨을 잃고 수천 명이 다쳤습니다. 결국 총리는 사임했고 임시정부가 꾸려졌죠. 한마디로 젊은 세대가 만든 정치 지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위를 주도한 건 바로 젠지 세대, Z세대라고 합니다. 1995년 이후 태어나서 디지털과 함께 자라난 세대, 그들에게 인터넷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값인 거죠. 태어나면서 말을 시작하고 자기 의사가 표현되고 할 그 당시 어린 나이에 핸드폰을 가지고 놀던 그런 세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움직였어요. 디스코드 서버에서 계획을 공유하고 QR코드로 직결 장소를 알리고 SNS 밈과 해시태그로 빠르게 여론을 모아갑니다. 기존의 위계적인 조직이 아닌 수평적이고 유동적인 방식으로 움직이는 거죠. 바로 디지털 네이티브다운 면모입니다. 우리는 영어를 쓰는 네이티브 원어민 말은 들어봤어도 디지털 네이티브 라는 말은 생소한데요. 지금 우리 한국의 어린아이들도 핸드폰을 먼저 보기 시작하니까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부패에 대한 분노와 정의에 대한 집착. 이건 단순히 청년의 분노가 아니라 새로운 세대의 어떤 가치관을 보여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묻게 되죠. 우리 한국 청년들도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 비슷한 생활 패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도 청년 세대는 온라인을 통해서 목소리를 냅니다. 부동산 문제, 일자리 문제, 청년 정치, 기후위기, 다양성 문제, 이 모든 이슈 속에서 한국 청년들은 SNS를 통해서 빠르게 연대하고 목소리를 내고 때로는 밈과 해시태그로 사회를 흔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SNS,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늘상 같이 생활하는 그런 청년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몇 년간 청년 세대가 중심이 된 기후 위기 대응 캠페인, 청년 정치인 당선 사례 이런 걸 그리고 또 불공정 논란에 대한 집단 반발 이런 것은 네팔의 젠시 세대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한국 청년들 역시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다르게 살고 싶다라는 열망들을 공유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과 네팔 거리는 멀지만 젠지 세대들의 마음은 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젠지가 열어갈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라는 젠지들이 20대지만 10년 후는 30대, 20년 후에는 40대가 되고요. 그때 나이 드신 분들은 70대, 80대로 넘어가겠죠. 그렇다면 그때의 미래, 젠지 세대가 열어갈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미리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요, 정치 참여가 일상이 될 것 같아요. SNS에서 글을 쓰고 해시태그를 붙이고 온라인 청원을 하는 그런 행위가 지금도 정치 행위로 자리 잡고 있는데 아마 그게 확고하게 자리 잡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둘째,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명령과 지시보다는 소통과 협업 그리고 공감을 중심으로 하는 인터넷상의 어떤 리더십이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지금도 인터넷상에서의 리더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 간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죠. 셋째는 기술과 가치가 결합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기술을 쓰는 세대가 아니라 이들은 기술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과제도 있겠죠. 너무 급진적일 경우 사회적 충돌을 부를 수 있고 기대만큼 변화가 오지 않으면 좌절감이나 반작용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기성 정치가 청년들을 흡수해 버리면서 겉모습만 달라지는 페인트질 개혁 이런 것도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성 세대와 젠지 세대와의 다른 점이 잘 융합해서 갈 것인지 기성세대가 젠지세대를 먹고 갈 것인지 하는 그런 문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한국이든 네팔이든 젠지의 목소리를 제도 안으로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빨리 마련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왜냐하면 SNS나 유튜브, 인터넷, 인스타그램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제도나 제도 안에서의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것이 빨리 젠지 세대에 퍼지는 만큼 같은 속도로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팔의 시위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젠지 세대가 우리도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선언적 역사적 사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도 향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청년들은 어떤 방식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그리고 기성세대는 이 목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 시위 현장에서 울려 퍼진 그 목소리는 국경을 넘어서 우리 사회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도 젠지세대에게 준비된 사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세상의 변화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